정주임, 오 회장님이 젊은 여직원 좋아하시거든요. 오늘 저녁 자리 내가 나가주면 어떨까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어차피 가난하고 백도 없잖아. 이런 기회가 복이지, 복. 그 말이 복도 끝까지 퍼져나갔어요.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정수아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두 손이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성실하게 말 한마디 없이 버텨온 3년이었는데 그 3년이 저 한마디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2년 전 봄 서울 강남구 어딘가에 있는 한 은행 지점이었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지고 있었지만 수아에게 그런 풍경이 들어올 리 없었습니다. 정수아, 28살. 지방 소도시에서 올라와 혼자 월세방에 살면서 이 자리까지 버텨온 사람이었어요. 입사 첫날, 수아는 지점 입구에서 5분 일찍 도착해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낡은 검정 구두 코끝을 손수건으로 정성껏 닦아냈어요. 그게 수아의 방식이었습니다. 가진 게 없으면 할 수 있는 건 성실한 뿐이라고 아버지가 늘 하던 말이었죠. 수아는 그 말을 철칙처럼 안고 살아왔어요. 지점 내부는 형광등 빛이 흰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눈이 시릴 정도였습니다. 커피 향과 프린터 잉크 냄새가 섞인 공기가 매일 아침 코끝을 스쳤어요. 그 냄새가 어느새 익숙해졌을 즈음 수아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자신에게 결코 친절하지 않다는 걸. 지점장 김태수는 첫날부터 수아를 이름 대신 야라고 불렀어요.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주임이라는 호칭이 자리를 잡기까지 6달이 걸렸죠. 그것도 완전히 정착된 건 아니었어요. 수아는 그래도 웃었습니다. 입술 끝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그 표정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동기 박선주는 수아와 같은 날 입사했습니다. 선주는 서울 출신의 부모님이 강남에 아파트를 2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그녀의 첫 번째 자기소개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이쪽 업계 아시는 분이 좀 있어서 그냥 다니다 보면 도움이 될 거야. 수아는 그 말에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 자리로 돌아가 서류를 폈습니다. 칸막이 너머로 선주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명랑하고 가볍고 흔들림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수아는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키보드를 더 세게 눌렀어요. 1년이 지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수아는 실수 없이 일했어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민원 고객을 가장 많이 처리한 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가는 늘 제자리였어요. 선주는 그 사이 대리로 승진했습니다. 수아는 여전히 주임이었어요. 인사팀 담당자가 작게 귀띔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정주임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백이 없으면 어렵잖아요. 백. 수아에게 그런 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달마다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고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수아야, 내가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수아는 그 말이 좋았어요. 뭔가를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그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지점장실에서 나온 수아의 발걸음이 느렸어요. 복도 끝 창문에서 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었는데 수아의 몸은 차가웠어요. 두 손이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아래 집술을 꽉 눌러 깨물었어요. 울면 안 된다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너지면 지는 거라고 반복해서 되새기며
복도를 걸었어요. 그 순간 수아는 몰랐습니다. 지점 유리 너머 바깥 인도에 허름한 점퍼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는 걸. 흰 머리가 반쯤 섞인 남자였어요. 낡은 점퍼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유리 너머 안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복도를 걷는 수아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어요. 오래 들여다보는 눈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참아온 사람의 눈이었어요. 잠시 후 남자는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어요. 수아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아버지가 오늘 처음으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돌아섰다는 것도. 다음 날 아침 수아는 6시 반에 눈을 떴어요. 월세방 창문 너머로 아직 어스름한 하늘이 보였습니다. 이불 속에서 5분을 더 버티다 일어났어요. 침대 옆 작은 서랍 위에 지갑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지갑 안에 남은 돈은 15,000원이 전부였어요. 이번 달 식비로 버텨야 할 남은 돈이었습니다. 수아는 지갑을 접어 가방에 넣었어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달려 지점에 도착했어요. 오늘도 5분 일찍이었습니다. 지점 입구를 열며 첫 번째로 들어오는 사람이 수아였어요. 형광등이 하나씩 켜지며 사무실을 채워갔습니다. 오래된 건물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코끝에 스쳤어요. 수아는 습관처럼 가장 먼저 청소기를 꺼냈습니다. 그게 누구의 지시도 아닌 수아가 스스로 만든 루틴이었어요. 아무도 시킨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고마워한 사람도 없었어요. 9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박선주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을 들고 왔어요. 한 잔은 자기 것이었고 한 잔은 지점장 것이었습니다. 지점장님, 오늘 날씨가 벌써 이렇게 따뜻하네요. 역시 봄이 최고예요. 김태수는 흡족한 표정으로 커피를 받아들었어요. 수아의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아는 그 장면을 보지 않으려고 서류 파일을 펼쳤어요. 오전 10시 민원 고객이 들어왔습니다. 고령의 남성이었어요. 대출 서류가 잘못 처리됐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아가 배정됐어요. 잠시만요, 고객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 들을게요. 남성은 처음엔 언성을 높이다가 점점 목소리를 낮췄어요. 수아가 꼼꼼하게 서류를 짚어가며 설명하는 동안 남성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30분 후 남성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해줬으면 됐을 텐데. 고마워요. 수아는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남성이 돌아서는 걸 보며 입술 끝을 살짝 올렸어요. 오늘 하루 중 처음으로 느껴지는 온기였습니다. 점심시간 수아는 혼자였어요. 선주는 이대리와 지점장을 따라 근처 고깃집으로 갔습니다. 수아는 편의점에서 3,500원짜리 도시락을 샀어요. 지점 뒤편 계단 창가에 혼자 앉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수아의 시선은 어딘가를 향하지 않았어요. 그냥 먹었습니다. 그냥 버텼어요. 오후 2시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수아는 계단 쪽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어요. 수아야. 응, 아빠. 밥은 먹었어? 응, 먹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숨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조용하고 낮고 오래된 숨소리였습니다. 힘들진 않아? 괜찮아. 아빠는? 나야 뭐 텃밭이나 가꾸고. 수아는 웃었어요. 억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들리면 그냥 웃어지는 거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수아는 계단에 기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러다 시선을 내렸어요. 지점 정면 유리 너머 인도가 보였습니다.
무심코 바라보다가 수아의 눈이 멈췄어요. 낡은 점퍼를 입은 남자가 지점 유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멀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잠깐 그쪽을 바라봤다가 시선을 거뒀어요. ATM 찾는 어르신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뿐이었어요. 남자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발걸음이 느렸어요. 무언가를 두고 가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수아는 그걸 끝까지 보지 못했어요. 이미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내내 서류가 쌓였습니다. 수아는 퇴근 시간이 지나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형광등 아래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키보드 소리만 울렸습니다. 창밖은 어둡고 안은 하얗고 수아는 그 경계 어딘가에 있었어요. 그 다음 주 화요일이었어요. 오전부터 창구가 붐볐습니다. 번호표가 끊임없이 뽑혀 나왔고 고객들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어요. 수아는 쉬지 않고 응대했습니다. 점심 휴식 시간도 반납하고 일했어요. 오후 2시 수아의 앞에 중년 여성 고객이 앉았습니다. 적금 만기 해지 건이었어요. 수아는 서류를 꺼내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이자율, 과세 기준, 재가입 시 혜택까지요. 고객의 표정이 점점 풀리고 있었어요. 그때 옆에서 박선주가 끼어들었습니다. 고객님,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선주는 수아를 밀치듯 옆으로 비켜서게 했어요. 요즘 이 상품 중에 제일 좋은 걸 알려드릴게요. 고객은 선주 쪽을 봤습니다. 선주가 유창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수아가 방금 한 말과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고객이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선주가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수아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지점장이 창고 쪽에서 모든 걸 보고 있었거든요. 흡족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한 일이 선주의 공이 된 순간이었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퇴근 시간은 오후 6시였어요. 수아가 가방을 들고 지점 문을 나서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야. 수아의 발이 멈췄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점 앞 인도에 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낡은 회색 점퍼에 운동화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서 있었습니다. 아빠, 여긴 왜? 그냥 밥이나 같이 먹으려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어요. 미안한 듯 또 아닌 듯 딱 그 중간 어딘가였습니다. 수아는 잠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서울까지 올라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방에서 버스로 3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였으니까요. 언제 올라왔어? 오후에. 왜 연락을 안 했어? 연락하면 거절할 것 같아서. 수아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버지는 이미 몸을 돌려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뭐 먹고 싶어? 아빠가 살게. 수아는 뒤를 따라가면서 코끝이 시큰해지는 걸 느꼈어요. 티 내지 않으려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근처 순댓국 집에 들어갔어요. 저녁 6시 반이었는데 손님이 벌써 꽤 있었습니다. 뚝배기에서 올라오는 하얀 김이 코끝을 간질렸어요. 얼큰하고 구수한 냄새였습니다. 수아는 배가 고팠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점심도 반납하고 일했으니까요. 아버지는 깍두기를 집으면서 말이 없었습니다. 수아도 말이 없었어요. 그냥 같이 먹었습니다. 그게 이 부녀의 방식이었어요.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이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대 앞에 섰을 때였어요. 아버지가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주머니가 두툼하게 볼록했어요. 꺼낸 건 낡은 가죽 명함 지갑이었습니다. 그냥 지갑이 아니었어요. 가죽이 오래됐는데도 질이 좋아 보였습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어요. 수아는 힐끔 봤다가 시선을 거뒀습니다. 아버지가 그 안에서 10,000원짜리를 꺼냈어요. 계산을 하고 거스름 돈을 받았습니다. 명함 지갑은 다시 점퍼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어요. 수아는 그것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를 따라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 앞에서 둘이 섰습니다. 아버지의 버스가 먼저였어요. 잘 자. 응. 아빠도.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수아는 버스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어요. 차가운 봄바람이 뒷목을 스쳤습니다. 아버지의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그 낡은 가죽 명함 지갑이 묘하게 머릿속에 남았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서였을까요?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수아는 그냥 집으로 걸었습니다. 그 주 목요일 오후 수아는 점심시간에 계단 창가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도시락도 없었습니다. 지갑에 남은 돈을 계산해 봤는데 오늘 점심을 건너뛰면 월말 교통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물 한 잔만 들고 올라왔습니다. 창밖으로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 동료들이 보였어요. 선주가 웃으며 이대리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시선을 거뒀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여보세요. 수아야, 밥은 먹었어? 목소리가 늘 같았습니다. 낮고 조용하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응,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하던데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알았어. 점심 꼭 챙겨 먹어야 해. 걸으면 안 돼. 수아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아버지가 알 리 없는데 그 말이 딱 지금에 와 박혔습니다. 응, 챙겨 먹을게. 또 거짓말이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가 야외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지? 수아는 대답을 잠깐 미뤘어요. 창밖 하늘을 봤습니다. 흰 구름이 느리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니, 괜찮아. 거짓말하지 마. 수아의 눈이 흔들렸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다 보여. 뭐가 다 보여. 내가 괜찮다고 할 때가 제일 안 괜찮을 때거든. 수아는 입술을 꽉 눌렀어요. 눈 안쪽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속으로 되풀이했어요. 여기 계단에서 울면 안 된다고. 아빠, 응,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물어보고 싶지 않았는데 나와버렸어요. 목소리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짧았는데 길게 느껴졌어요. 수아야. 응. 내가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 말이 조용하게 떨어졌습니다.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잠겼으니까요. 알겠지? 응. 밥 꼭 먹어. 알았어, 아빠. 전화가 끊겼어요. 수아는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또 하나 지나갔어요. 내가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 말이 귓속에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 말을 하는지 수아는 알 것 같았어요. 가진 게 없어서 미안하다는 말 대신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해줄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서 그 말 하나로 대신하는 거라고. 수아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몰랐습니다. 아직은요. 계단을 내려오면서 수아는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눌렀어요. 빠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유니폼 깃을 바로 잡았습니다. 지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수아의 얼굴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후 내내 수아는 서류 더미와 씨름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사무실에 울렸어요.
선주는 오후 내내 지점장과 무언가를 소곤거렸습니다. 가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수아는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퇴근 무렵 수아는 편의점에 들렀어요. 3,000원짜리 컵라면 하나를 집었습니다. 오늘 점심을 굶었으니까요. 계산을 하고 나오면서 수아는 생각했어요.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걸 믿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 또 저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았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이었어요. 수아가 자리에 앉자마자 지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주임, 잠깐 들어와요. 김태수의 목소리였어요.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가방을 내려놓고 지점장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펼쳐져 있었어요. 지난주 수아가 처리한 적금 해지 서류였습니다. 이거 정주임이 처리한 거 맞죠? 네. 고객이 민원 넣었어요. 수아의 눈이 서류를 향했어요. 이자 계산이 잘못됐다고요. 수아는 미간이 좁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서류는 자신이 꼼꼼하게 확인한 거였어요. 이자율도 과세 기준도 전부 정확하게 안내했습니다. 고객도 확인하고 서명했어요. 제가 처리할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요. 이상이 없었는데 민원이 왜 들어와요? 김태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점장님, 제가 설명드린 금액이랑 서류 내용이 일치했어요. 고객이 그러는데요. 고객이 서명까지 하셨고요. 김태수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어요. 여기, 이 금액. 수아는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어요. 수아가 입력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달랐어요. 저는 이렇게 입력하지 않았는데요. 정주임. 시스템에서 확인해 보시면. 정주임. 김태수의 목소리가 한 번 더 수아의 말을 잘랐습니다. 지금 내 앞에서 고객이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수아는 입을 닫았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고객이 거짓말했다는 게 아니라 수아가 그렇게 입력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두 문장 사이 거리를 지점장은 없애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수아는 결국 그 말을 했습니다. 울컥하는 게 올라오는 걸 꾹 눌렀어요. 아랫입술이 떨렸습니다. 다음부터 더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네. 가봐요. 수아는 지점장실을 나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차가운 소리였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수아의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선주가 책상 너머에서 수아를 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선을 거뒀습니다. 수아는 자기 자리에 앉았어요.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는데 눈 안쪽이 뜨거웠어요. 손이 마우스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미동도 없었어요. 잠깐, 딱 잠깐만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었어요. 내쉬었습니다. 다시 눈을 뜨고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랬어요. 시스템 기록은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열어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 이대리가 수아 옆을 지나쳤습니다. 힘들었겠다, 아까. 짧은 말이었어요. 수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대리는 이미 걸어가고 있었어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아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오늘 들은 말 중에 가장 사람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했어요. 그 말에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목요일 오후 휴게실이었어요. 수아는 종이컵에 물을 담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주가 들어왔어요. 음료를 꺼내다가 수아를 보더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딱히 용건이 있어 보이진 않았어요. 정주임은 고향이 어디야? 느닷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수아는 종이컵을 내려놓고 대답했어요. 충남. 어느 시? 보령. 선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 뭐가 있어? 아는 데가 없어서. 바다 있어요. 선주가 픽 웃었어요. 웃음소리가 짧았습니다. 부모님은 거기 계셔? 아빠는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선주의 표정이 잠깐 달라졌다가 돌아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별로 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물어본 것처럼 대답도 흘려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야? 수아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분이에요. 평범한 게 뭐야? 직업이 뭐냐고. 선주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농사 지으세요. 농사? 선주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그럼 서울에 아는 사람이 없겠네. 없어요. 백도 없고? 수아는 선주를 바라봤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네, 없어요. 선주가 음료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거지. 말이 가벼웠어요.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게 좀 신기하거든.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버텨? 버티면 되니까요. 그게 말이 돼? 말이 되더라고요. 선주가 수아를 잠깐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뒀어요. 뭐, 대단하네. 비아냥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아는 종이컵을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그래. 선주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수아는 휴게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아무도 없었어요. 수아는 그 자리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지 않았어요. 그냥 섰습니다. 등을 곧게 세운 채로요. 저희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분이에요. 수아는 방금 자신이 한 말을 속으로 되풀이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수아가 아는 아버지는 정말 그랬습니다. 텃밭 가꾸고 달마다 전화하고 가끔 서울에 올라와 순댓국 사주는 사람. 그게 전부였어요. 더도 덜도 없이 딱 그만큼이었습니다. 수아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복도 끝 창문에서 늦은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길고 비스듬한 빛이 누웠어요. 수아는 그 빛 위를 지나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발소리가 조용했어요. 선주의 말은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잊어버리는 것도 기술이었어요. 3년 동안 갈고 닦은 기술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어요. 오늘도 일했습니다. 그것만이 수아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그 주 금요일 오후였어요. 김태수가 수아를 불렀습니다. 정주임, 오늘 오후 3시에 VIP 상담 들어가요. 네. 왜요, 못해요?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못한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 회장님 자산 포트폴리오 중간 점검이에요. 준비하면 되죠? 그럼요. 김태수는 이미 몸을 돌리고 있었어요. 수아는 자리로 돌아와 자료를 꺼냈습니다. 2시간 동안 자료를 검토했어요. 숫자 하나하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 회장의 포트폴리오를 3번 읽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닦아냈어요. 오후 3시 정각 VIP 라운지 문을 열었습니다. 오 회장이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70대 초반 은발의 남성이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수아는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정수아 주임입니다. 그래요. 오 회장의 목소리는 짧았어요. 수아는 자리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번 분기 포트폴리오 점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했어요. 준비한 대로였습니다.
차분하게 숫자를 짚어가며 이어갔어요. 오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김태수가 들어왔어요. 아,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오 회장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김 지점장 왔어요? 김태수가 소파 옆에 서며 웃었어요. 제가 중간에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러더니 수아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정주임, 거기 수익률 항목 설명했어요? 네, 방금 하려고 했는데요. 아직 안 했어요? 목소리가 가볍게 올라갔습니다. 오 회장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요. 준비가 좀 미흡한 것 같네요. 수아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어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장님. 김태수가 수아 옆으로 다가섰어요. 자연스럽게 수아의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이 직원이 아직 VIP 응대가 좀 서툴러서요. 많이 훈련시켜야겠어요. 오 회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젊은 직원이니까 그럴 수 있죠. 수아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할 말이 있었습니다. 서툰 게 아니었어요. 방금까지 설명이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 회장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오 회장 앞에서 지점장에게 반박할 수 없었어요. 그랬다가는 더 큰 일이 벌어질 걸 알았습니다. 수아는 무릎 위에 손을 모았어요. 손등이 차가웠습니다. 김태수가 유창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수아가 준비한 자료 그대로였습니다. 단 한 줄도 다른 게 없었어요. 오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김 지점장, 역시 믿을만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라운지를 나오면서 김태수가 수아 옆에 섰어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자리는 경험이 쌓여야 해요. 오늘은 눈으로 배웠다고 생각해요.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으며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김태수의 구두 소리가 먼저였고 수아의 발소리가 그 뒤를 따라갔어요. 간격이 점점 벌어졌습니다. 수아는 일부러 속도를 늦췄어요. 그 소리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멈췄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수돗물을 틀었어요. 차가운 물이 손 위로 흘렀습니다. 차가웠어요. 그게 지금 필요한 거였습니다. 차가워지는 것. 차가워지면 안 무너지니까요. 그날 저녁 6시였어요. 직원들이 하나씩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수아도 가방을 챙기고 있었어요. 정주임. 복도에서 김태수가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수아는 멈췄습니다. 잠깐요. 복도 끝으로 걸어가는 김태수의 뒤를 따라갔어요. 아무도 없는 쪽이었습니다. 창문이 있고 형광등이 하나 꺼져 있는 구석이었어요. 오늘 VIP 상담 수고했어요.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수가 계속했어요. 오 회장님이 다음 주 저녁 자리가 있어요. 작은 자리예요. 비공식으로. 수아는 듣고 있었습니다. 거기 나가줄 수 있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어떤 자리인데요? 그냥 식사 자리예요. 업무 관련인가요? 김태수가 피식 웃었어요. 꼭 그렇게 딱딱하게 생각할 필요 있어요? 회장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 정주임처럼. 수아의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느껴지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저는 어렵겠습니다. 김태수의 표정이 굳었어요. 왜요? 개인적인 자리는 참석이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자리라고 누가 그랬어요? 지점장님께서 비공식이라고 하셨잖아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태수가 한 발 가까이 섰어요.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정주임,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요즘 실수도 있었고 이번 VIP 상담도 매끄럽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위에서 좋은 인상을 심어두면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수아는 그 말의 뜻을 알았어요. 몸이 알았습니다. 등줄기가 싸늘해졌어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도움받고 싶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김태수가 수아를 바라봤어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길었어요. 그래요.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어요. 몸을 돌려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멀어졌어요. 수아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꺼진 어두운 복도 구석에서요. 손이 가방끈을 꽉 쥐고 있었어요.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가락 마디가 하얘졌습니다. 천천히 힘을 풀었어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내쉬었어요. 복도 창밖으로 어두운 하늘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창유 위에 번져 있었어요. 수아는 그 빛을 잠깐 봤다가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점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코끝이 시렸어요. 수아는 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인도를 혼자 걸었어요.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떠올리면 안 됐습니다. 지금 이 발소리에만 집중하기로 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어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수아는 핸드폰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을 봤어요. 도로 위 헤드라이트가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다시 한번 불었어요. 수아는 코트깃을 세웠습니다. 버텼어요. 오늘도 버텼습니다. 월요일 오전이었어요. 수아는 출근하자마자 서류 더미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 처리해야 할 고객 서류가 평소의 2배였어요. 선주 목까지 넘어와 있었습니다.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수아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시작했습니다. 10시 무렵 이 대리가 수아 옆 창구를 지나쳤어요. 잠깐 멈칫했습니다. 수아 책상 위 서류 더미를 봤어요. 시선이 잠깐 거기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그냥 지나쳤어요. 수아는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부탁하는 게 더 힘든 일이었으니까요. 오전 내내 창구 앞은 붐볐습니다. 수아는 쉬지 않고 응대했어요. 그러는 동안 선주는 지점장과 회의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1시간 넘게 나오지 않았어요. 나올 때는 웃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쪽을 보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수아는 자리를 지켰어요. 서류가 아직 반이나 남아 있었으니까요. 이 대리가 코트를 걸치며 지나쳤어요. 밥 안 먹어요? 나중에 먹을게요. 이 대리가 잠깐 섰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입이 살짝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갔어요. 수아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말하려다 안 한 게 뭔지 알 것 같았어요. 도와줄까 하다가 안 했겠죠. 수아는 이해했습니다. 이해하지 않으면 더 힘들었으니까요. 여기서 혼자 나서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지점장 눈밖에 나면 다음 달 인사가 달라졌습니다. 모두가 알았어요. 이 대리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거겠죠. 수아는 다시 서류를 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어서야 점심을 먹었어요. 자판기 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쓰고 뜨거웠어요. 종이컵을 2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온기가 손바닥으로 번졌어요. 퇴근 무렵이었습니다. 이 대리가 수아 책상 앞을 지나치다 멈췄어요. 정주임. 수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류 다 끝났어요? 네, 방금요. 이 대리가 책상 위를 봤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더미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 했어요? 하면 되더라고요. 이 대리가 잠깐 입을 다물었어요. 뭔가를 더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또 그 표정이었어요. 열려다 닫히는 표정이요. 수고했어요. 감사해요. 이 대리가 걸어갔습니다. 수아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어깨가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불편한 사람의 어깨였어요. 양심이 있는데 쓰지 못하는 사람 특유의 어깨였습니다. 수아는 오래 보지 않았어요. 가방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퇴근길 버스 안 창에 이마를 살짝 기댔어요. 유리가 차가웠습니다. 바깥으로 건물들이 흘러갔어요. 수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또 버텼어요. 내일도 버텨야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수요일 오후였어요. 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로수 잎이 연두에서 초록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지저만은 늘 같았어요. 형광등빛, 키보드 소리,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 그 안에서 수아는 오늘도 서류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창구 고객 응대를 마치고 잠깐 고개를 든 순간이었어요. 유리 너머로 인도가 보였습니다. 낯익은 실루엣이 거기 있었어요. 낡은 점퍼,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자세. 수아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아버지였어요. 또 와 있었습니다.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췄어요. 아버지가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 눈이 이미 수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수아를 발견한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아주 조금 풀렸어요. 뭔가를 확인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수아는 손을 들까 말까 하다가 가볍게 흔들었어요. 아버지가 그걸 봤습니다. 끄덕 한번 고개를 내렸어요. 그리고 다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수아는 자리에 앉았어요. 서류를 폈습니다. 일을 했어요. 가끔 유리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거기 있었어요. 오래 서 있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오래였어요. 아버지가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수아는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먼 길을 올라와서 저기 서 있는 걸까? 그냥 들어오면 되는데, 들어와서 같이 앉아 있으면 되는데, 왜 항상 저 유리 너머에서만 있다가 가는 걸까요? 물어본 적은 없었어요. 아버지도 설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오고 보고 갔어요. 그게 아버지의 방식이었습니다. 수아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표현 대신 행동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가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아버지의 말이었어요. 잘 있는지 보고 싶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 1시간쯤 지났을까요? 유리 너머를 다시 봤을 때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인도가 비어 있었어요. 행인들만 지나갔습니다. 수아는 잠깐 그 자리를 봤다가 시선을 거뒀어요. 아무도 없는 그 자리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어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퇴근하면서 수아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버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왔다 갔지? 잠시 후 답이 왔어요. 응, 잘 있는 것 같다. 수아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무겁지 않았어요. 완전히 가볍지도 않았지만 어제보다는 나았습니다. 저녁 하늘이 주황빛이었어요. 구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오래 봤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수아는 올라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붉은 하늘이 흘러갔습니다. 아버지가 서 있던 인도 앞을 버스가 지나쳤어요. 텅 빈 그 자리를 수아는 눈으로 쫓았습니다.
지나쳐 버렸어요. 사라졌습니다. 수아는 앞을 봤어요. 오늘 하루도 끝났습니다. 금요일 오전이었어요. 수아는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발이 무거웠어요. 버스에서 내릴 때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점 문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평소엔 그냥 열고 들어갔는데 오늘은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3초쯤 지났을까요? 열었어요. 들어갔습니다. 오전 내내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물어보는 말에만 대답했습니다. 민원 고객이 2명이었고 2명 다 목소리가 높았어요. 수아는 차분하게 응대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게 지금 수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11시쯤 선주가 지나치며 말했어요. 정주임, 오늘 안색이 좀 안 좋은데. 괜찮아요. 아니, 진짜로 안 좋아 보여. 선주의 목소리에 걱정이 없었습니다. 관찰하는 목소리였어요. 수아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괜찮다고요. 선주가 지나쳤어요. 구두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수아는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화면 속 숫자들이 잠깐 흐릿해졌습니다. 눈을 깜빡였어요.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점심시간 직전이었어요. 지점장이 사무실을 지나치다 수아 책상 앞에 멈췄습니다. 정주임,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오 회장님 다시 방문하세요. 이번엔 박 대리가 담당할 거예요. 수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담당했던 건데요. 그게 어때서요? 김태수의 목소리가 가벼웠어요. 마치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요. 역할 분담이에요. 그리고 지나쳤습니다. 수아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등이 굳었습니다. 손이 마우스 위에 있었는데 움직이지 않았어요. 화면이 또 흐릿해졌습니다. 이번엔 깜빡여도 선명해지지 않았어요.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화장실로 갔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얀 타일 벽이 차가운 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조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눈 아래가 어두웠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몰랐습니다. 세면대 가장자리를 두 손으로 짚었어요. 차가운 독이 질감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그 차가움을 느끼며 숨을 들이쉬었어요. 내쉬었습니다. 또 들이쉬었어요. 눈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안 된다고 했어요, 속으로. 여기서 울면 안 된다고. 여기서 무너지면 진짜로 지는 거라고. 아랫입술을 깨물었어요. 세게 깨물었습니다. 통증이 느껴졌어요. 그 통증이 눈물을 잡아당겼습니다. 거울 속 수아의 눈이 빨개지고 있었어요. 울지 않으려고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차갑게 내리비쳤어요.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어요.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가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수아는 혼자였습니다. 오늘도 이 좁은 화장실 안에서도 혼자였어요. 수돗물을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로 손목 안쪽을 적셨어요. 차가웠습니다. 눈 안쪽에 고였던 열기가 조금 가라앉았어요.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머리카락을 손으로 정리했어요. 유니폼 깃을 바로 세웠습니다. 표정을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표정이요. 그게 가장 안전한 얼굴이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었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형광등 빛이 다시 수아를 감쌌어요. 수아는 걸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갔어요. 앉았습니다. 일했어요. 그것뿐이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었어요. 오전 10시 수아는 자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VIP 라운지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높은 목소리였습니다.
오 회장의 목소리였어요. 이게 뭐야, 이 서류가. 수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점장실 문이 열렸어요. 김태수가 나오더니 수아를 봤습니다. 정주임, 지금 당장 VIP 라운지 와요.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어요. 수아는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들고 라운지로 들어갔어요. 오 회장이 테이블 위 서류를 손가락으로 짚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정리해준 포트폴리오 자료, 이 수익률 수치가 틀렸어요. 수아는 서류를 봤어요.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지난주 수아가 작성한 자료가 아니었어요. 박 대리가 담당한 자료였습니다. 하지만 표지에는 수아의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제가 이 자료를 작성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표지에 이름이 있잖아요. 오 회장의 목소리가 굵어졌어요. 담당자 이름이 여기 있는데 무슨 확인이에요? 수아는 서류를 들고 수치를 살폈습니다. 분명히 틀린 수치였어요. 자신이 절대 낼 수 없는 오류였습니다. 소수점 자리가 통째로 빠져 있었어요. 회장님, 이 수치는 정주임. 김태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변명할 때가 아니에요. 변명이 아니라 회장님 앞에서 그게 변명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라운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오 회장이 수아를 바라봤어요. 싸늘한 눈이었습니다. 수아는 입을 닫았어요.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박 대리 이름을 댔다가는 그게 더 큰 문제가 됐어요. 지점 전체가 흔들리는 일이 됐을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수아는 자신의 이름이 찍힌 서류를 쥐고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 나왔어요. 입술이 저렸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수정본 드리겠습니다. 오 회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믿을 수가 없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 지점장, 담당자 바꿔요. 이런 직원한테 내 자산 맡기기 싫어. 네, 회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오 회장이 라운지를 나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를 울렸어요. 라운지 안에 수아와 김태수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수아는 테이블 위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찍힌 그 서류를요. 정주임. 김태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번 건 심각하게 봐야 해요.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VIP 자료 오류는 개인 실수로 끝날 사안이 아니에요. 지점장님, 수아가 입을 열었어요. 이 서류는 제가 작성한 게 아닙니다. 그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표지에 이름이 찍혀 있는 거랑 제가 작성한 건 다릅니다. 김태수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잠시 수아를 봤습니다. 증거 있어요?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증거는 시스템 로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꺼내는 순간 이건 지점 전체의 문제가 됐어요. 수아 혼자 버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없으면 할 말이 없는 거네요. 김태수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인사위원회 검토 들어갑니다. 라운지를 나갔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 남았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가 한 장 남아 있었습니다. 수아의 이름이 찍힌 그 서류요. 손이 그 서류를 집었어요. 종이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얇고 차가운 종이였어요. 이렇게 얇은 종이 한 장이 사람을 무너뜨렸습니다. 수아는 그 종이를 내려놓았어요. 라운지를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형광등 빛만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수아가 자리에 앉자마자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주임, 지점장실로 와요. 짧은 말이었어요. 수아는 전화를 끊고 일어났습니다. 사무실 앞 몇몇 시선이 수아를 향했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점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와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김태수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앞에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아는 문 앞에 섰어요. 앉아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어제 VIP 자료 오류건. 시작부터 그 얘기였어요. 인사팀에 검토 요청 들어갔습니다. 수아는 김태수를 봤어요. 정주임, 솔직히 말할게요. 김태수가 서류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번 건 단순 실수로 처리하기 어려워요. VIP 고객 자산 관련 오류는 중징계 사안이거든요. 수아의 손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모였어요. 제가 작성한 서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할 게 없잖아요. 시스템 로그를 확인하시면 로그 확인은 인사팀 소관이에요. 김태수의 목소리가 낮고 평평했습니다.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정주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백도 없고 연줄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누구 편을 들겠어요.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입이 닫혔습니다. 잦은 사직을 고려해보는 게 어때요? 그 말이 나왔어요.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수아는 숨을 한번 고르게 쉬었어요. 잦은 사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김태수가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그럼 인사위원회 결과 기다려야죠. 기다리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김태수가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뭔가를 재는 눈이었어요. 정주임 아버지가 농사 짓는다고 했죠? 느닷없는 말이었어요. 수아의 등이 굳었습니다. 충남 어딘가에서요. 네. 그분이 알면 뭐라고 할까요? 김태수가 피식 웃었어요. 딸이 서울 와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수아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꽉 오므라들었습니다. 손톱 끝이 손바닥을 눌렀어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올라와서 아무것도 못 지키고 김태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조용했어요. 칼이 조용할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실망하시겠다. 수아는 고개를 들었어요. 김태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어요. 김태수가 잠깐 멈췄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요. 그것뿐이었습니다. 나가봐요.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밀렸습니다. 지점장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났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형광등 빛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 빛 아래 잠깐 섰어요. 손바닥 안쪽에 손톱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반달 모양이었어요. 수아는 그걸 받다가 손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걸었어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앉았어요.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어요. 수아의 얼굴은 그 빛 속에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딱 그만큼이었어요. 같은 날 오후였어요. 인사팀 담당자가 지점에 내려왔습니다. 회의실에서 관계자 진술을 받겠다고 했어요. 수아가 먼저 불려 들어갔습니다. 이번 VIP 자료 오류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담당자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어요. 해당 자료를 직접 작성하셨나요? 아닙니다. 표지에 성함이 있는데요. 표지 이름과 실제 작성자가 다릅니다. 그렇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수아는 설명했어요. 알고 있는 것만, 확인된 것만 말했습니다. 추측은 넣지 않았어요. 담당자가 메모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 계세요. 수아는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선주가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수아는 그 문을 봤어요. 선주가 뭘 말할지 몰랐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선주가 나왔어요. 복도를 지나치다 수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주가 먼저 시선을 거뒀어요.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미안한 것도 당당한 것도 아닌 표정이었어요. 그냥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수아는 다시 불려 들어갔어요. 담당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동료 직원 진술에 따르면 해당 자료 작성 과정에서 정주임이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수아의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요. 자료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 지시를 했다는 진술입니다. 저는 그 자료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진술이 엇갈리네요. 담당자가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양측 진술이 다를 경우 물적 증거를 우선합니다. 시스템 로그 확인을 요청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할게요. 담당자의 목소리가 중립적이었어요. 어느 편도 아닌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수아에게 더 차가웠어요. 현재로선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 창문에서 오후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 빛 안에 서 있었어요. 선주가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입사한 동기가 3년을 옆 책상에서 일한 사람이 수아는 눈을 감았어요. 5초만 감았다가 떴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선주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수아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자기 자리에 앉았어요. 선주를 보지 않았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작게, 아주 작게요. 수아는 그 손가락을 봤어요. 떨리지 말라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잠시 후 손가락이 멈췄어요. 자판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랬어요. 오늘도 이랬습니다. 그게 수아가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선주의 자판 소리도 들렸어요. 둘 사이 거리가 한 걸음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이 오늘 이후로 달라졌어요. 수아는 그걸 알았습니다. 선주도 알았을 거예요. 그날 오후 5시였어요. 수아는 자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인사위원회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몰랐어요. 통보가 오기 전까지는 일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수아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였어요. 창구 너머로 늦은 오후빛이 들어왔습니다. 주황빛이 바닥에 길게 누웠어요. 수아는 그 빛을 밟으며 서류함으로 걸어갔어요. 서류를 집어드는 순간 시선이 유리 너머로 갔습니다. 인도 쪽이었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거기 있었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지난번처럼 안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게 아니었어요. 서 있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어깨가 올라가 있었어요. 두 손을 주머니에 찌르고 있었는데 주먹을 쥔 것처럼 천이 당겨져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수아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조용하고 낮은 사람이었어요. 흔들리지 않고 높아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표정은요? 수아는 서류를 들고 그대로 서 있었어요. 아버지는 수아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수아를 찾는 눈이 아니었어요. 이미 찾아서 보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보면서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눈이었어요. 수아가 손을 들려다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손을 들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 표정이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괜찮다고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손을 흔들면 괜찮다는 의미가 되니까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괜찮지 않았어요. 수아는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도 수아를 봤습니다. 유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버지가 먼저 눈을 내렸어요.
시선이 인도 바닥을 향했습니다. 잠시 거기 있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시 수아를 봤어요. 이번엔 표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굳어 있는 건 똑같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 뭔가가 더 있었습니다. 결심 같은 것이었어요. 수아는 그걸 읽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피곤해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먼 길을 또 올라왔구나 라고요. 수아는 창 쪽으로 걸어갔어요. 유리의 손을 가볍게 댔습니다. 밖에 아버지가 그걸 봤어요. 아버지의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어요. 소리가 없었습니다. 수아는 입모양을 읽으려 했어요. 읽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몸을 돌렸어요. 걸어갔습니다. 이번엔 지난번보다 느렸어요. 훨씬 느렸습니다. 한 발 한 발이 무거운 걸음이었어요. 수아는 유리에 손을 댄 채 아버지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낡은 점퍼가 늦은 오후빛 속에서 흔들렸어요. 가로수 그림자가 인도를 덮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사라졌어요. 수아는 손을 내렸습니다. 유리가 차가웠어요. 손바닥에 유리의 차가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 손을 내려다봤어요. 오래 봤습니다. 아버지의 입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끝내 알지 못했어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앉았어요. 서리를 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그 굳은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조용하고 낮은 사람이었는데 오늘만큼은 그게 아니었어요. 수아는 그게 왜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몰랐어요.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인사위원회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있었어요. 수아는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서류가 남아 있었어요. 퇴근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불이 하나씩 꺼져갔어요. 6시가 넘었습니다. 정주임, 김태수의 목소리였어요. 지점장실 쪽에서 나왔습니다. 아직 남아 있었던 거였어요. 수아는 고개를 들었어요. 잠깐 나와봐요. 복도였습니다. 수아는 일어나 따라갔어요. 복도 끝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쪽이었어요. 유리창 바로 옆이었습니다. 인도가 보이는 창이었어요. 인사위원회 결과 다음 주 중으로 나올 거예요. 수아는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김태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지금 정주임 상황이 좋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지점에서 계속 일하기는 힘들어요.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김태수가 한 발 가까이 섰어요.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오 회장님 다음 주 목요일 저녁 자리에 나가줘요. 한 번만이에요. 그러면 이번 건 제가 조용하게 마무리해 드릴 수 있어요. 수아의 등이 굳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내렸어요. 어차피 가난하고 백도 없잖아요. 이런 기회가 복이지, 복. 그 말이 떨어졌습니다. 복도 안에서요. 아무도 없는 그 복도 안에서 수아의 두 손이 옆구리에서 조용히 주먹이 됐어요. 느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보이지 않도록 했어요. 저는 수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유리창 너머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수아의 시선이 무의식적으로 창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인도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 차림이었어요. 두 손이 주머니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창 안을 보고 있었어요. 수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태수를 보고 있었어요. 그 장면 전체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지난번에 봤던 그 굳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했어요. 입술이 일자로 다물려 있었습니다. 눈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수아는 그 눈과 마주쳤습니다. 딱 1초였어요. 그 1초 안에 수아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다 들었다는 걸요. 다 봤다는 걸요. 수아의 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참았던 것들이요. 3년 동안 눌러온 것들이요. 아랫입술이 떨렸어요. 정주임? 김태수가 불렀습니다. 수아는 시선을 거뒀어요. 창 밖을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하지만 말은 끝까지 나왔습니다. 그 어떤 자리에도요. 김태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정주임, 후회할 거예요. 후회는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수아는 몸을 돌렸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가방을 집었어요. 코트를 걸쳤습니다. 지점 문을 밀고 나갔어요.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인도에 섰어요. 아버지가 거기 있었습니다. 서 있었어요. 수아를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요. 아버지가 한 발 앞으로 나왔어요. 수아의 어깨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냥 손이 거기 있었습니다. 무겁고 따뜻하고 오래된 손이었어요. 수아는 그 손 아래서 숨을 쉬었습니다. 떨리는 숨이었어요.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자. 그것뿐이었어요. 두 사람은 인도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앞서지 않았어요. 나란히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둘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어요. 수아는 걸으면서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점 유리창 안이 보이지 않도록요. 그날 밤 아버지는 서울에 남았어요. 수아의 월세방 근처 여관이었습니다. 수아가 모르는 여관이었어요. 아버지는 체크인을 하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낡은 가죽 명함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어요. 내일 본사에 나가겠어.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전화가 끊겼어요. 아버지는 명함을 다시 지갑 안에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밤이 보였어요.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불빛을 한참 바라봤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결심이 끝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밤 10시였어요. 서울 곳곳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동이었어요. 소리가 없었지만 동시에 울렸어요. 발신처는 하나였습니다. 한국금융지주 본사 인사팀이었어요. 제목은 짧았습니다. 긴급 인사 발령 안내. 수신자는 전국 지점 전 직원이었어요. 김태수의 핸드폰도 울렸습니다. 잠들려던 참이었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인사팀 발신이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메일을 열었어요. 읽었습니다. 2번 읽었어요. 3번 읽었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어요. 박선주의 핸드폰도 울렸어요. 드라마를 보다가 확인했습니다. 읽고 눈썹이 올라갔어요.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이해됐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이대리의 핸드폰도 울렸습니다. 읽고 나서 한동안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뭔가를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밤이 조용했어요. 수아의 핸드폰도 울렸습니다. 월세방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인사위원회 결과가 언제 나올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진동이 울렸어요. 핸드폰을 집었습니다. 인사팀 발신이었어요.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 핸드폰을 가슴 위에 올려놓았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 취임식이라는 말이었어요. 한국금융지주 신임 회장 취임식. 내일 오전 10시 해당 지점에서 진행 예정. 전 직원 정장 착용 후 지점 집결. 그게 전부였습니다. 왜 그 지점인지 이유가 없었어요. 왜 갑자기인지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냥 내일이었어요. 수아는 핸드폰 화면이 꺼지는 걸 봤습니다. 어두워졌어요. 천장을 다시 봤어요. 취임식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내일 새 회장이 온다는 것. 그게 오늘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과 무슨 관계인지 몰랐어요. 그냥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수아는 눈을 감았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이 지나갔습니다. 김태수의 그 말이요. 복도 창 너머 아버지의 얼굴이요. 아버지 손이 어깨 위에 얹혔던 무게가요. 가자 라던 그 한마디가요. 눈 안쪽이 뜨거워졌어요. 참았습니다. 이제 울어도 되는 방이었는데 수아는 참았어요. 한번 터뜨리면 멈출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참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요. 밤이 깊어갔어요. 서울 어딘가 여관방에서 아버지도 잠들지 않았습니다. 창밖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몰랐어요. 그 여관이 지점에서 2블록 떨어진 곳이라는 걸, 아버지가 오늘 밤 거기 있다는 걸, 그리고 내일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그 지점에 나타날지를요. 밤이었습니다. 고요했어요. 서울 전체가 숨을 죽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50분이었어요. 지점 로비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창구 앞에 의자가 놓였어요. 단상이 세워졌습니다. 마이크가 놓였어요. 전 직원이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김태수도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빳빳하게 차려입었습니다. 박선주도 있었어요. 이대리도 있었습니다. 수아도 있었어요. 검정 정장이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정장이었어요. 그래도 가장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10시 정각이었어요. 본사 임원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검정 정장 차림이었어요. 표정이 단단했습니다. 직원들이 허리를 숙였어요. 그 다음이었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이었어요. 흰 머리가 반쯤 섞인 남자였습니다. 걸음이 조용했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켰어요.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소리였는데 조용한 로비에서 크게 들렸어요. 김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선주의 입이 반쯤 열렸어요. 이대리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수아는요? 수아는 몰랐어요.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단상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천천히요. 걸음 하나하나가 조용했습니다. 수아의 시선이 그 사람을 따라갔어요. 걸음걸이가 낯익었습니다. 어깨의 각도가 낯익었어요. 두 손을 가볍게 내리고 걷는 방식이 낯익었습니다. 수아의 눈이 그 사람의 얼굴로 갔어요. 멈췄습니다. 심장이 멎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어제 그 낡은 점퍼를 입고 인도에 서 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수아 어깨에 손을 얹었던 그 손이었어요. 가자라고 했던 그 목소리의 사람이었습니다. 단상 위에 서 있었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로비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숨소리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직원들을 봤습니다. 한 명 한 명을요. 김태수를 봤어요. 박선주를 봤습니다. 이대리를 봤어요. 그리고 수아를 봤습니다. 수아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버지의 눈이 잠깐 부드러워졌다가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수아는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옆 사람이 없었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마이크에 목소리가 실렸어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늘 그 목소리였어요. 어제 이 지점 앞에서 노숙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로비 안이 얼어붙었어요. 직원 한 명이 나가라고 했고 경비가 팔을 잡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걸 이해합니다. 아버지가 잠깐 멈췄어요. 제가 그렇게 보였을 테니까요. 또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한 글자가 로비를 가득 채웠어요. 이 지점에서 3년 동안 일한 제 딸이 어제 저 복도에서 들은 말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더 낮아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입술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아버지가 낡은 가죽 명함 지갑을 꺼냈어요. 그 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명함이 조용하게 놓였습니다. 한국금융지주 회장 정만복. 이 대리가 그걸 봤어요. 눈을 깜빡였습니다. 수아는 보지 못했어요. 수아는 아버지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요. 한 줄기였어요. 뺨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수아는 그걸 닦지 않았어요. 닦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으니까요. 로비가 숨을 멈췄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김태수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움직이려다 멈췄어요. 뭔가를 말하려고 했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선주는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어요. 고개가 조금씩 숙여졌습니다. 본사 임원들이 한쪽에 서 있었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아버지가 단상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걸음이 조용했습니다. 로비 중앙으로 걸어왔어요. 직원들이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멈췄어요. 김태수 앞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 거리가 2걸음이었어요. 아버지는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내려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봤습니다. 수평으로요. 조용하게요. 제 딸한테 한 말.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마이크 없이도 로비 전체에 닿았습니다. 기억하시죠? 김태수의 눈이 흔들렸어요. 어차피 가난하고 백도 없잖아. 아버지가 그 말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대로요.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요. 그 말이 로비 안에서 울렸어요. 직원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이런 기회가 복이지, 복. 아버지가 그 다음 문장까지 말했어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감정이 없는 목소리가 더 무거웠어요. 김태수의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무릎이 먼저였어요. 천천히 소리 없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닿았어요. 두 무릎이 차가운 로비 바닥에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소리였어요. 그런데 모두가 들었습니다. 김태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는 내려다보지 않았어요. 시선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남겼어요. 제 딸이 3년 동안 들은 것들. 아버지의 목소리가 잠깐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지점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멈췄어요. 기록으로 남겨 조사하겠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어요. 몸을 돌렸습니다. 수아 쪽으로 걸어왔어요. 수아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손도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수아 앞에 섰어요. 가까이요. 수아를 봤습니다. 수아도 아버지를 봤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아버지가요.
단상 위에 서 있던 그 사람이요. 회장이라고 불리던 그 사람이요. 그런데 눈은 똑같았어요. 늘 수아를 보던 그 눈이었습니다. 수아야. 아버지가 불렀어요. 수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으니까요. 많이 힘들었지. 그 말이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아의 어깨가 무너졌어요. 소리가 나왔습니다. 참았던 소리가요. 3년 동안 눌러온 소리가요. 아버지가 수아의 어깨를 잡았어요. 단단하게요. 무너지지 않도록요. 로비 앞 모든 사람이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박선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대리는 눈가를 손등으로 눌렀어요. 김태수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어요. 무릎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못했어요. 로비 안에 울음소리 하나가 울렸습니다. 수아의 울음이었어요. 조용했어요.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취임식이 끝나고 직원들이 빠져나갔어요. 본사 임원들도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아버지가 수아를 복도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쪽이었어요. 둘이 섰습니다. 수아는 눈물을 닦았어요. 손등으로요. 닦아도 또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렸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숨을 고른 다음이었어요. 아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회장이야? 아버지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게요.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어요. 이번엔 다른 종류였습니다. 언제부터? 오래됐어. 얼마나?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수아는 아버지를 봤어요. 이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지요. 텃밭 가꾸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요. 달마다 전화하고 순댓국 사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요.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아버지가 잠깐 멈췄어요. 내가 혼자 버티는 걸 못 봤을 거야. 수아의 눈썹이 흔들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직접 느껴야 했어. 아빠가 있으면 넌 기댔을 거야. 기대면 안 됐어? 수아의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떨렸습니다. 기댈 수 있었잖아. 그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댈 수 있었지. 하지만 넌 기대지 않았어. 내가 말 안 해도. 혼자 버텼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처음으로요. 수아는 그 흔들림을 들었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잠시 있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빠가 바란 거였어.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화가 났습니다. 억울했어요. 그런데 울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수아의 손을 잡았어요. 두 손으로요. 크고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회장의 손이었어요. 수아가 평생 알아온 그 손이었습니다. 수아야. 응. 내가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 말이 나왔어요. 늘 하던 그 말이요. 전화기 너머에서 들을 때와 달랐습니다. 이 손 안에서 들으니까요. 이 눈을 보면서 들으니까요. 그 말의 진짜 의미가 이제 느껴졌습니다. 미안해서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해줄 수 없어서 대신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처음부터 진심이었습니다. 수아가 알고 있었는데 몰랐던 진심이었어요. 수아는 아버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아버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형광등 빛이 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늘 차갑게 느껴지던 그 빛이 오늘은 달랐어요. 따뜻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갑지도 않았어요. 그냥 빛이었습니다. 수아와 아버지가 거기 있었어요. 둘이서요.
올해요. 취임식 다음 날부터 일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본사 감사팀이 지점에 내려왔습니다. 서류를 가져갔어요. 시스템 로그를 열었습니다.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았어요. VIP 자료 오류의 실제 작성자가 확인됐습니다. 박 대리였어요. 표지 이름만 바꿔 수아의 것으로 올린 게 드러났습니다. 김태수가 그걸 알면서 덮었다는 것도요. 감사 결과는 사흘 만에 나왔어요. 김태수 즉각 직위 해제, 박선주 인사위원회 회부, 수아에 대한 징계 요청, 전면 취소, 그리고 수아의 인사위원회 안건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김태수는 짐을 쌌어요. 지점장실 책상 위 물건들을 박스 하나에 담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구두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멀어졌어요. 지점 문이 닫혔습니다. 박선주는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았어요. 면직이 유력하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날 오후 박선주가 수아 책상 앞에 섰어요. 수아는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주임. 수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선주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당당하지 않은 선주였습니다. 미안해. 짧은 말이었어요. 수아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주를 봤어요. 그 눈을 봤습니다. 알았어요. 그것뿐이었어요. 용서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알았어. 그것만 했습니다. 선주가 고개를 숙였어요.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였어요. 이대리가 수아 책상 앞에 왔습니다.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정주임. 네. 나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이대리가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VIP 자료건 박 대리가 수정했을 때 봤거든. 수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봤는데 말 안 했어. 이대리가 말을 이었어요. 무서웠어. 지점장 눈치 봤고 그게 결국 정주임한테 다 갔잖아. 수아는 이대리를 봤어요. 왜 지금 말해요? 이제라도 말해야 할 것 같아서. 감사팀에도 말했어.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대리가 일어서려다 멈췄어요. 정주임, 버티는 거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잘 버텼어요. 이대리가 자리를 떴습니다. 수아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어깨가 달랐습니다. 저번에 봤던 그 굳은 어깨가 아니었어요. 조금 펴져 있었습니다. 양심을 쓴 사람의 어깨였어요. 창밖으로 오후 빛이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길고 따뜻한 빛이 누웠어요. 수아는 그 빛을 봤습니다. 3년이었어요. 3년 동안 이 빛이 이 바닥에 있었는데 한 번도 이렇게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서류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항상 모니터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수아는 창가로 갔어요.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따뜻했어요. 햇살이 유리를 데우고 있었어요. 인도를 받습니다. 아버지가 서 있던 자리요. 지금은 아무도 없었어요. 행인들이 지나갔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를 오래 봤어요. 그리고 손을 내렸습니다. 자리로 돌아왔어요. 앉았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어요. 일했습니다. 오늘도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등이 펴져 있었습니다. 어깨가 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입술 끝이 아주 조금 올라가 있었습니다. 억지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세상을 제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척 살았어요. 그리고 딸은 정말로 버텼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아무도 없이 그냥 버텼어요. 그게 아버지가 바란 전부였고 딸이 해낸 전부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채아의 이야기 속으로였습니다.